천하 3분지계는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의로 함께했던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은 지금도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형주에는 관우의 흔적이 많습니다. 특이하게도 그 중에 하나는 병원. 대체 관우와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요? 관우가 독화살로 다친 팔을 치료받는데 전설적인 명의 화타가 치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 병원을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你是你的家人是身体不舒服来这儿吗？这个意思是鼓励患者能够像关公那样的面对疾病，面对现实，改变自己的病痛。 형주성을 잃고 참수당한 관우의 무덤을 찾아 땅양으로 향했습니다. 관우의 머리는 로양의 관림에, 관우의 몸은 이곳 관릉에 묻혀 있습니다. 무덤 중 림은 성인, 능은 제왕일 때 붙이는데요. 관우의 묘는 어떻게 림과 능이 되었을까요? 관우는 충성심의 상징으로 신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송대 때는 왕, 명대 때는 황제, 그리고 청대에는 성인으로까지 추대되면서 무덤의 배우도 달라졌습니다. 它那个亭子是绿瓦，但是到明代以后呢，它这个建筑物它是成帝王的规格了，它说是红墙黄瓦。 관릉은 황제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면서 황금색 귀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천하무성, 천하의 무의 성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에 두 사람의 성인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그 문예의 성인, 그 공자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무예 무술의 성인을 바로 관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공자와 함께 관우를 가장 숭배했다는 것을 이 현판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네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인물 관우. 관릉에는 관우의 머리 없는 시신이 묻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무덤 주변의 나무들도 목이 잘린 모습입니다. 우연을 일치라는데 관우를 숭배하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他是芝麻，他是生气的，他要卖老货，所以这个书呢，就是当时这年来他都累积啊和风刮呀都把那剪子给对来了，都卖剪子，跟路上头跟上地跟这都是这样的，他是卖剪子。 1800년 전의 장수 관우는 지금도 중국인들의 마음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삼국지 기행. 관우와 장비를 잃은 유비는 복수를 위해 오나라와 전투를 벌이는데요. 그 현장, 효정을 찾아갑니다. 221년 제갈량의 반대에도 직접 나선 유비.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숲으로 진영을 옮겼다가 육손의 화공을 받고 대패했습니다.
바로 이릉전투입니다. 효정에서 벌어져 효정전투라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원래 지명이 효정은 아니었습니다. 유비는 이곳을 점령 후 황제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호랑이 모양을 정자 기둥에 새겨 넣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만들다 보니 호랑이도 개도 아닌 어정쩡한 생김새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효정 고전장. 병력이 우세했던 유비가 왜 패했을까요? 손권의 대비, 유비의 방심 등등이 얘기되지만 유비의 고집도 패인 중 하나입니다. 일국의 황제가 보복이라는 감정으로 전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유비가 이곳에서 패한 이유는 원래 이 관우하고 장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가 육선의 화공에 당해가지고 좀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비의 이곳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죠. 이릉 전투에서 수만 명의 병사를 잃은 유비. 겨우 백제성으로 피신했지만 형제들의 죽음, 패전의 자책으로 얼마 후 사망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후베이 성에서 만난 삼국지 영웅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우리의 오늘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为了心却已